광주 부동산 시장이 길게 식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늘었지만 가격은 여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남구, 서구, 북구 같은 핵심 지역에서도 최고가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진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최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광주는 70주 넘게 매매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거래 증가 역시 반등이 아니라 저가 매물 소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보면 광주 전역에서 30평형대 아파트들의 하락폭이 유난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실제 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광주의 하락 순위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6위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금호타운 1차입니다. 1993년에 준공된 570세대 8개 동 규모의 중형 단지입니다. 봉선동은 오랫동안 광주에서 대표적인 선호 주거지로 꼽혀왔지만 최근 흐름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기존 학군과 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노후 단지의 한계와 신규 입주 단지들의 경쟁이 겹치면서 매매가가 눈에 띄게 조정되고 있죠. 이 단지는 30평형 기준 2021년 11월에 5억 4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2025년 9월에는 3억 8천만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4년 만에 1억 6천만 원, 즉 약 29.6%가 하락한 겁니다. 거래가 아예 끊긴 건 아니지만 최근 거래는 대부분 실거주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가격 회복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정도면 저점 아니냐는 말과 아직 더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15위는 광산구 서남동에 위치한 선운지구 다사로움입니다. 2015년에 준공된 590세대 8개 동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선운지구는 광주 서쪽 외곽에 자리한 신흥주거지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조성된 쾌적하고 정돈된 주거 환경이 특징입니다. 도로 폭이 넓고 생활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근 지역의 입주 물량이 늘면서 시세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3평형의 경우 2021년 11월 4억 2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으나 2025년 9월에는 2억 9,40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4년 만에 1억 2,600만 원, 약 30% 하락한 셈입니다. 실수요 중심의 거래는 이어지고 있지만 광주 전반의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단기적인 회복보다는 조정 국면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4위는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호발리젠 11입니다. 2002년에 준공된 471세대 5개 동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쌍촌동은 광주 서구의 대표적인 생활 중심권으로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도심과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주변에 업무시설과 상권,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지만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물량이 늘어나면서 구축 단지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33평형의 경우 2022년 7월 4억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으나 2025년 9월에는 2억 8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3년 만에 1억 2천만 원, 약 30% 하락한 수준입니다. 입지 여건이 안정적인 지역이지만 노후화와 공급 부담이 겹치면서 당분간 가격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13위는 광주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로렌시아 아파트입니다. 2007년에 준공된 257세대 6개 동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금호동은 광주 서구의 대표적인 주거 밀집 지역으로 도심 접근성이 좋고 주변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생활 인프라와 교육시설이 고르게 갖춰져 있지만 인근의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준신축 단지들의 가격 조정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37평형의 경우 2023년 8월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지만 2025년 9월에는 3억 5,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1억 6,500만 원, 약 31.7% 하락한 셈입니다.
금호동 일대는 입지가 안정적인 만큼 급락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새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면서 가격 회복 속도는 다소 더딜 전망입니다. 12위는 광주 북구 본촌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본촌입니다. 2019년 10월에 준공된 834세대 10개동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본촌동은 광주 북구의 산업단지와 가까운 주거지역으로 직주 근접성이 좋아 근로자, 수요가 꾸준한 편입니다. 다만 도심과의 거리가 다소 있고 주변 개발 속도가 느린 편이라 단기적인 시세 상승 여력은 제한적인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34평형의 경우 2021년 12월 6억 1,600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지만 2025년 9월에는 4억 2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약 1억 9,600만 원, 31.8% 하락한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전세 수요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 조심스러운 분위기라 가격이 당분간 큰 폭으로 오르기보다는 약한 하락세 속에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위는 광주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제일풍경채 리버파크입니다. 2014년에 준공된 613세대 9개동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신용동은 광주 북구의 첨단지구와 가까운 주거지역으로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도심 접근성이 좋아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최근 인근 첨단이지구 신축 단지들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준신축 단지들의 시세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3평형의 경우 2021년 8월 7억 2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지만 2025년 9월에는 4억 8,8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억 3,200만 원 하락, 약 32.2% 하락한 수준입니다. 입지 여건은 여전히 우수하지만 주변 신축 단지와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적인 회복보다는 안정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위는 광주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첨단자이 1단지입니다. 2010년에 준공된 594세대 10개동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신용동은 첨단지구 생활권에 속해 있어 직주 근접성과 생활 인프라가 모두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인근의 상업시설과 공원, 학교가 밀집해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근의 신축 아파트가 잇따라 입주하면서 준신축 단지들은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5평형의 경우 2021년 9월 6억 2,700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지만 2025년 9월에는 4억 2,50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2억 200만 원, 약 32.2% 하락한 수준입니다. 입지 자체는 여전히 우수하지만 시장 전반의 조정세 속에서 거래 회복이 더딘 편이며 가격이 안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9위는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상무엘리체 아파트입니다. 2018년 9월에 준공된 602세대 7개동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쌍촌동은 광주 서구의 대표적인 생활 중심지로 교통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상업시설과 공공기관이 밀집해 생활 편의성이 높게 평가되는 지역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쌍촌동 인근에 신축 분양 단지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기존 준신축 단지들에는 조정 흐름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34평형의 경우 2021년 10월 6억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지만 2025년 9월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억 9,500만 원, 약 32.5% 하락한 수준입니다. 입지와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신축 공급이 이어지고 금리 부담이 남아있는 만큼 가격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8위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3단지입니다. 2016년 4월에 준공된 2185세대 20개동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화정동은 광주 서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상무지구와 가까워 직주 근접 여건이 우수합니다.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신축 공급이 늘어나면서 준신축 단지들의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4평형의 경우 2022년 4월 7억 9,500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지만 2025년 10월에는 5억 3,50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2억 6천만 원, 약 32.7% 하락한 수준입니다. 입지와 생활 여건은 여전히 탄탄하지만 신축 단지의 공급과 금리 부담이 맞물리며 단기적인 가격 회복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위는 광산구 산월동에 위치한 호발리젠 11 1차입니다. 2003년에 준공된 336세대 4개동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산월동은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남측에 위치한 주거지역으로 첨단 산업단지와 인접해 직주 근접성이 우수하고 생활 인프라와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다만 인근 첨단이지구와 선운지구 등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면서 기존 구축 단지들의 가격은 점차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4평형의 경우 2021년 10월 3억 9,200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지만 2025년 8월에는 2억 6,30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1억 2,900만 원, 약 32.9% 하락한 수준입니다. 입주 20년이 넘은 단지이지만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직주 근접성이 좋아 거주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신축 중심의 수요 이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격 회복세는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6위는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위치한 부영 2차 아파트입니다. 2004년에 준공된 600세대 6개동 규모의 단지입니다. 산월동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첨단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우수합니다. 대형마트와 관공서, 의료시설 등 주요 생활 인프라가 근거리에 갖춰져 있어 실거주 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최근 인근 신축 단지의 공급이 이어지면서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은 점차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4평형의 경우 2021년 11월 3억 7,800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지만 2025년 9월에는 2억 4,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락액은 약 1억 3,300만 원, 하락률은 35.2% 수준입니다. 입지와 실거주 편의성은 여전히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변 신축 단지와의 경쟁 심화로 당분간 가격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5위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고운 하이플러스입니다. 2014년에 준공된 188세대 5개동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화정동은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상무지구와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주거 편의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최근 신축 단지의 잇따른 공급으로 인해 기존 준신축 단지들은 가격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4평형 기준 2024년 1월에는 5억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2025년 9월에는 3억 2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불과 1년 반 사이 1억 8천만 원, 약 36%가 떨어진 셈입니다.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신축 대체 단지들의 영향으로 단기적인 가격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4위는 광주 남구 이맘동에 위치한 효천 1지구 중흥 S클래스 에코파크입니다. 2019년 1월에 준공된 695세대 12개동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효천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효천역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좋습니다. 무양공원과 대천천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인근에는 상업시설과 관공서, 의료시설 등이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33평형의 경우 2020년 12월 6억 4,800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지만 2025년 9월에는 3억 8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2억 6,800만 원, 약 41.4% 하락한 수준입니다. 입주 초기에는 신축 프리미엄으로 높은 시세를 형성했지만 최근 남구 일대의 공급 증가와 시장 전반의 약세로 가격 조정 폭이 크게 나타난 단지입니다.
다만 역세권 입지와 쾌적한 환경 덕분에 실수요자 선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3위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루엔시티 아파트입니다. 2011년에 준공된 838세대 11개 동 규모의 대단지로 백운광장 인근 중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운동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2호선 백운광장역 개통 기대감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꾸준합니다. 단지 주변에 대형마트와 병원 등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고 월산 근린공원 등 녹지 공간이 가까워 주거 환경도 쾌적한 편입니다. 33평형의 경우 2021년 10월 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지만 2025년 9월에는 2억 7,50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액은 1억 9,500만 원, 하락률은 약 41.5%입니다. 백운광장 일대의 재개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지만 광주 남구 전반의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단기적인 회복세는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교통 호재와 중심 입지라는 장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단지로 평가됩니다. 2위는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진아리체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2007년에 준공된 258세대 4개 동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진월동은 남구 남쪽의 주요 주거지로 화산로와 백운로를 통해 도심과 효천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학교, 공원, 편의시설이 고루 갖춰져 있으며 무등산 자락과 진월복합 운동장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33평형의 경우 2022년 3월 5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지만 2025년 9월에는 3억 50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2억 2,500만 원, 약 42.5% 하락한 수준입니다. 다만 인근 효천지구와 진월 일대의 신축단지 입주가 이어지면서 기존 구축 아파트들의 시세가 조정 압력을 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영향까지 겹치며 거래 회복 속도도 더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적 안정성과 생활 인프라를 고려하면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는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위는 광주 남구 이맘동에 위치한 효천시티 프라디움 아파트입니다. 2019년 6월에 준공된 1164세대 17개 동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효천지구 내에서도 규모와 인지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효천지구 중심부의 자리에 교통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모두 우수하며 효천역이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대형마트와 은행, 의료시설, 공원 등이 밀집해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32평형의 경우 2021년 10월 7억 6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지만 2025년 9월에는 4억 2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액은 약 3억 4천만 원, 하락률은 44.7%로 광주 지역 전체에서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신축 프리미엄과 대단지 메리트로 높은 수요를 보였으나 금리 인상과 인근 신규 단지 공급 증가로 시세가 빠르게 조정된 모습입니다. 다만 효천지구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만큼 향후 시장이 안정되면 가장 먼저 회복이 기대되는 단지로 평가됩니다. 광주 아파트 시장은 지역별로 온도차가 크지만 이번 순위에서 보셨듯이 최근 몇 년 사이 낙폭이 상당한 단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축 공급과 금리 부담이 맞물리며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입지 여건이 우수한 단지들은 여전히 실수요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하락이 바닥 신호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조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